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짧다의 발음은 짧다이까 짧다이까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받침의 어, 소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받침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페이지는요 110페이지부터 넘어가서 112페이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 내용을 요약 정리한 걸 같이 볼게요. 자, 이거는요 받침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받침의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받침 발음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받침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받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용어를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 다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용어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알아둡시다. 자, 볼게요. 자, 호받침 같은 경우에 이건 알겠죠. 하나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받침, 그래서 기응, 니은, 디귿, 티귿, 피읍, 히응 이런 식으로 하나의 받침으로 이루어진 거. 자, 쌍받침 여러분 쌍쌍바 아시죠? 쌍쌍바 똑같은 게 쌍쌍 있는 거. 자, 그래서 같은 자음자가 겹쳐서 된 받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라 그래요? 쌍기요. 그렇죠? 이거 뭐라 그래요? 쌍시요. 쌍쌍쌍. 그래서 쌍받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겹받침을 볼게요. 겹받침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자로 이루어진 받침이에요. 그래서 기읍시옷이라든지 기읍시옷이라든지 니은 지읒이라든지 니을 기읍이라든지 서로 다른 것들이 올려 있는 받침을 겹받침이라고 하는다. 자,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헛받침, 쌍받침, 겹받침.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거겠죠. 헛받침과 쌍받침의 발음, 그리고 겹받침의 발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받침이 헛받침이든 쌍받침이 나오든 발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겹받침으로 나오면 발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 발음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겠죠. 그렇죠? 자, 이거 발음 암기하는 거 일단은 알아야겠죠. 자, 이거 여러분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렇게 암기할 수가 있겠죠.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기역 있죠. 가느다란 기역. 그리고 니은 있죠. 니간느느. 자, 이것도 알아냈어요. 여기 디귿이 있죠. 자, 리을은 뭐라고? 랑 여기 있죠. 자, 그럼 미음은 어디 있죠? 물방울의 미음. 그리고 비읍은 어디 있죠? 방울의 방. 여기. 자, 이응은 어디 있죠? 울. 이응이 여기 있죠.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암기하시면 안 잊어버리겠죠? 유치해도 안 잊어버리겠죠? 자, 그럼 보시면 이거는 잘 알겠죠. 기역으로 이제 밑에 받침이 끝났을 경우에 기역 발음이 난다. 그리고 키읔으로 났을 경우, 키읔으로 썼을 경우에도 기역 발음이 난다. 쌍기역으로 썼을 경우에도 기역 발음이 난다. 이런 건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귿도 여기 디귿으로 발음 나는 거 상당히 많죠. 디귿, 디귿, 시옷, 지읒, 치 이것도 쌍시옷 이런 것도 잘 알 텐데 자, 히읗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히읗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거야. 보시면은 우리가 히응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죠. 히응 뒤에 받침이 디귿으로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 아니죠. 발음이에요. 발음. 아시겠죠? 발음으로 할 때는 이게 아니지. 여러분 이거 쓰는 건 어떻게 써요? 이거 쓰는 거는 그리고 이렇게 쓰죠. 이게 히읗 이렇게 쓰죠. 그럼 요 히읗의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 이응이 아니라고. 어떤 거라고? 디귿이라고. 그러니까 요렇게 발음하는 게 맞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겹받침의 발음 볼게요. 자, 겹받침은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자로 이루어진 받침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눈물이 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같은 거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원래 선생님이 이제 문법을 들어갈 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자, 여러분 혹시 논증 알아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건데요. 아마 이제 중3 올라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논증에는 귀납의 방식, 그리고 연역의 방식, 그리고 유추의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논증을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이제 문법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꺼낸 거니까요. 한번 볼까요? 자, 귀납법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자, 개별적인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본 거, 여러 가지 사례를 막 여러 가지를 모아 보니까 이것들의 한 대부분의 90%가 이런 90% 정도가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더라. 얘네들을 전부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문법의 원리가 되는 거, 법칙으로 문법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공부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 문법 법칙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야. 자, 이런 법칙을 보고 왜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 보시면 90%만 그렇다, 대부분이 이렇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는 거야? 예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예외. 그러니까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 발견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거나 이런 경우는 법칙에 포함이 안 됐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다는 거야? 이런 문법 법칙만 보고 왜 이건 안 되죠? 왜 이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방금 뭐라 그랬죠? 반드시 예외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대부분이 이렇다는 것을 가지고 법칙으로 만들어진 것을 공부를 한 거지, 이걸 가지고 이 법칙을 가지고 왜 이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예외는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이제 기납의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 법칙을 도출해 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모든 경우에 다 이렇다 요것들이 다 이렇게 발음되는 건 아니겠죠.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 건 뭐야? 그런 게 시험에 나오냐?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예외인 경우 이건 예외야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자, 이것만 따로 띄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만 따로 띄어서 선생님 적어보면 리을 기읍,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 있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자, 왜 적어놨을까요? 자, 이것 말고요. 나머지 겹받침, 기억시오, 니은질, 리을 비읍,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어느 것이 소리가 나는 거죠. 겹받침 중에 바로 앞에 것이 소리가 나죠.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거에서는 앞에 것이 소리가 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리을이 앞에 온 뒤에 기읍, 미음, 피읍이 붙은 경우에는 어디께 소리 난다는 거야? 바로 뒤에께 소리가 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뭐만 암기하면 되겠어요? 이 세 가지의 경우만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뒤에 거, 리을이 앞에 붙어 있는 기읍, 미음, 피읍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요것들이 뒤에께 소리가 나는구나. 나머지가 다 앞에서 소리가 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 기읍, 시읒이, 기읒이야, 니은, 제시, 니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뒤에 리을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읍, 미음, 피읍으로 되는 걸 볼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암기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원피스 알죠? 원피스. 만화 원피스 보시면 루피가 어떤 걸 가지고 있죠? 거무거무팔을 가지고 있죠. 호호.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요 기읍이 기읍 이렇게. 자, 미음이요 미음. 그렇죠? 피읍이 피읍. 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리겠죠. 그렇죠? 리을이 앞에 붙은 고무팔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게 소리가 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의 거는 전부 다 앞에 게 소리가 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피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보시면 피읍은 뭐라고 뒤에 게 소리가 난다고 했죠. 자, 뒤에 게 뭐니? 피읍이죠. 리을 피읍에서. 자, 그럼 이거는 리을 피읍은 뭐로 소리 나겠지? 피읍으로 되겠지. 근데 피읍은 아까 알겠죠? 여기서 어떤 거로 소리 나니? 피읍으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피읍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체크해서 봐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죠. 리을 기역의 경우에는 아주 특이하다는 거야. 리을 기역의 경우에 여기 나와 있죠. 다만, 아하이, 또 다만이 붙어 있네. 뭐라고 돼 있죠? 다만, 뭐라고? 용언에, 뭐라고 해줘? 용언의 어감 발음 리을 기역의 경우에는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자,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밑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자, 리을 기역으로 끝나는 것들이죠. 자, 리을 기역으로 끝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활용을 합니까? 활용을 해요. 자, 이것이 활용을 안 하죠. 이거랑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활용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변한다는 거죠. 어떻게 변한다는 거냐? 맑다도 되지만 맑으니도 되죠. 맑아서도 되죠. 오, 이런 게 되네. 그치? 자, 그리고 또 뭐야? 맑게도 되죠. 알겠죠?
자, 그리고 맑고도 되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한다는 거야.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용언이라고 합니다.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변한다는 거야.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대로 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변하는 거, 맑다, 맑으니, 맑아서, 맑게, 맑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활용을 하는 것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용언에서요. 이렇게 변하는 것 중에서 요 앞부분 있죠. 막다에서 막 부분 있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 나무 가지를 보시면 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뻗어가죠. 나무 가지 이렇게 뻗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나무 가지를 비유를 해서 보자면 맑다에서 맑다 써볼까? 맑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변하는 거야? 맑으니 바로 맑다, 맑아서 그리고 맑게, 맑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하죠. 얘를 중심으로 해서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다는 거야? 말에서 지금 변하지 않는 가지의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 얘네들이 변하는 부분이잖아. 자, 이렇게 변하지 않은 요 앞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어간이라고 해요. 간자가 바로 줄기 간자거든요. 그래서 줄기에서 이렇게 마치 뻗어나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쭉쭉. 자, 그럼 요 뒤쪽에 붙어 있는 건 뭐겠니? 그럼 요 뒤에 붙어 있는 얘네들은 뭐가 되겠니? 얘는 어간인 거 아시겠죠? 얘는 어간이고 붙어있는 뒤에 것들은 뭐니? 바로 얘를 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렇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용언의 어간 말음 리을 기읍 아하 용언의 어간 요 앞부분 여기에 리을 기읍인 경우에는 자 어떤다는 거야 바로 기읍 앞에서 기읍으로 시작하는 여기 죠 기읍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뭐로 발음이 된다는 거야 얘는 특이하게 바로 리을로 발음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리을이 왜 이렇게 써진 거죠? 자, 원래는 리을 잘 써봐야지. 원래는 어떻게 발음이 되니? 리을 기역은 바로 공업발이니까 뒤에 게 발음이 나죠. 기역으로 발음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용언의 어간 발음이 리을 경우에는 똑같은 이렇게 기역으로 시작하는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경우에는 뒷부분이 소리 나는 게 아니고 앞부분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맑고 맑게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이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발음이 어떻게 난다는 거야? 바로 맑게 이렇게 발음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맑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때? 발음이 지금 리을 기읍으로 끝난 어간의 발음이 있지만 뒤에 기읍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붙어서 안 붙어서 안 붙었지.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야? 그대로 고음팔 뒤에 거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럼 얘 어떻게 소리 나겠니? 바로 얘는 바로 막 기읍의 소리 나는 거야. 막다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 이제 이 리을 기읍 같은 경우에는 뒤에 게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기읍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붙었을 경우에만 앞에 걸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리을 발음 이렇게 리을이죠? 이렇게 리을 발음이 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전부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외워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쪽에 규정에서 요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뒤에 규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에서 받침의 발음을 꼭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110페이지의 내용 답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받침의 발음 정리해 봅시다.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보고 받침 소리가 같은 것끼리 묶어봅시다. 그리고 짝기 쓴 것과 비교해봅시다. 아무도 짝이랑 비교하지 않지만 한번 볼게요. 자, 받침 소리에는 몇 개 난다고 했죠? 7개가 난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단어를 어떻게 쓰는 거라고 했지? 자, 앞에 기역이라든지 키역이라든지 쌍기역이 올 경우 밑에 받침이 기역 소리로 난다. 자, 니은이 올 경우에는 니은 소리가 난다. 자, 디귿은 좀 많았죠? 자, 이렇게 어떻게 경우에 자, 이거 보시면 디귿도 그렇고 티귿도 그렇고 지읒도 그렇고 쌍시옷도 그렇고 시옷, 치읒 그리고 히읗은 이렇게 쓰는데 발음은 어떻게 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자, 이거 히읗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발음이 우리가 히읗이 아니고 당연히 히읗이니까 이 히읗은 디귿으로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럼 소리는 어떻게 난다는 거야? 소리는 히읗으로 소리가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자, 말의 리을은 리을로 소리 나겠죠? 자, 미음은 미음으로 소리 나고요. 자, 비읍이랑 피읍은 비읍으로 소리 나고, 그리고 이응은 이응으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표준 발음법 제8항을 보시면, 자, 받침소리로는 무엇이 소리가 난다고요? 7개 자음인데 뭐라고?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 자음만 발음이 된다고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표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소리가 이렇게 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뿅 보시면 표준 발음법 제9항을 보시면 이제 받침에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야. 쌍기역 키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리 난다고? 기역으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쌍기역은 닭다 기역으로 소리 나죠. 자, 키읔에서 키역은 뭐로? 기역으로 소리가 나죠. 자, 그러면 시읒, 쌍시옷, 지읒, 치읒, 티귿은 뭐로 소리 난다고? 디귿으로 소리 난다고. 그러니까 시옷이 뭐로 소리 나죠? 디귿으로. 쌍시옷은 뭐라고? 디귿으로. 지읒은 뭐라고요? 디귿으로. 그리고 치읒은 뭐라고? 디귿으로. 티귿은 뭐라고? 디귿으로 소리가 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피읍은 뭐로 소리 난다고? 바로 비읍으로 소리 난다고요. 그래서 피읍은 뭐로? 비읍으로 소리 난다. 그러니까 가느다라 물방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보시면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래서 받침 소리가 같은 것끼리 잘 묶였는지 확인해 봅시다. 짠! 자, 역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나왔었죠? 히읗의 정확한 발음을 이제 쓰는 것은 어떻게 쓴다고요? 쓰는 것은 히읗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히읗 밑에 뭐였지? 밑에서 여기 발음이 어떻게 난다고? 요 밑에 요 발음이 어떻게 난다고? 이응이 아니라 어떻게 소리 난다고 했죠? 이것이 디귿으로 소리 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겠네. 어떤 거라고? 바로 히읗 이렇게 디귿으로 소리 나는 게 맞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뭐 TMI이긴 한데 이제 일단 받침 소리로 이렇게 7개의 소리만 요렇게 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음절의 바로 끝소리. 잘 안 써져. 끝소리 잘 써볼게요. 끝소리 어떻게 한다?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음절의 끝소리. 음절은 뭐라고 했죠? 소리가 나는 요 한 덩어리라고 했죠? 이 음절의 여기에서 나는 소리야. 끝소리에서 나는 거라고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도 그도로도 아니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하. 자, 그러면 111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엔 각 격받침이 어떤 소리로 발음되는지를 쓰고 짝이 쓴 것과 비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뭐라고 했죠? 선생님 리을로 시작되는 고무팔만 보시면 된다고 했죠.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는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로 공부할 때는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기억하세요. 자, 리을로 시작되는 거에서 기역으로 가는 거는 뭐로 소리 난다고? 바로 뒤에 거. 리을에서 미음은 뒤에 거. 리을에서 피읍은 뒤에 걸로 소리가 난다.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럼 이거는 기역, 미음, 피읍이었는데 피읍은 비읍으로 변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전부 다 어떤다고? 앞에 게 소리가 난다고. 이거 어떻게 한다고? 앞에 거. 이건 어떻게? 앞에 거 기억이죠? 자, 이건 뭐긴데 앞에 게 니은이죠? 니은. 그 다음에 니은으로 소리가 나겠죠? 이건 어떤다고? 앞에 거 리을. 그 앞에 거 리을. 그 다음 앞에 거 리을. 그래서 이거 모두 다 앞에 거인 리을로 소리가 난다. 얘는 뭐라고? 앞에 거인 비읍으로. 그리고 요것도 앞에 거인 비읍으로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 이제 규정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선생님이 다 설명했어요. 자, 규정을 보시면 자, 겹받침인 경우에는 자,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어떤 건다고? 자, 리을로 시작하는 고무팔이 아니죠? 그럼 어떤다고? 전부 다 앞에 거로 발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져요. 알겠죠? 그래서 너기고 앉다, 그리고 넓다, 그리고 외골, 그리고 할다, 그리고 없다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겹받침 여기 나와 있죠? 리을로 시작되는 고무팔인 경우에는 어떤다고? 바로 뒤에 게 소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거, 기역, 뒤에 거, 미음, 뒤에 거, 피읍이 비읍으로 소리가 나니까 이거는 비읍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쭉 보시면 다만 나와 있죠. 뭐라고? 용언의 어감 발음이 리을 기역은 어린다고. 바로 어미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떻게 난다고? 바로 요 리을로 소리가 난다. 원래는 요 뒤에 이렇게 소리 나는 거죠. 리을로 발음이 난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원래 맑다, 뭐 맑으니,
그리고 맑아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고 했죠. 변하지 않는 앞부분을 어간, 뒤에 그 변하는 것들은 어미라, 요것들이 어미라고 해서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야.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인 경우에는 뭐라고? 뒤에 게 소리가 안 나고 바로 요 앞에 게 소리 난다고. 그래서 앞에 게 소리 난다고. 그쵸? 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만날 경우에는 앞에 게 소리 난다고. 앞에 게 소리 난다고. 그래서 말게와 물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규정을 다 했네요. 자, 하나 더 보시면, 자, 하나 더 이거 있구나. 한번 보시면, 넘어가라. 자, 보시면,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의 단어들을 찍어줬죠. 자, 보시면, 자, 읍다의 발음 나와 있죠. 그래서 읍다에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요 피읍이 어떻게 난다고 했죠? 끝에서 비읍으로 우리가 소리가 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 발음은 읍다가 된다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고무팔이니까 뒤에 거 당연히 뒤에 거인데 뒤에 거는 피읍은 피읍이었고 피읍은 비읍으로 변해서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읍다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이제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뒷장에 112페이지를 넘겨 보세요. 112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역시 답을 같이 봅시다. 역시 어렵냐? 어렵지 않다. 자, 꽃을 꺾지 마세요. 자, 이거는 뭐 소리 나죠? 기역으로 소리가 나죠? 자, 꺾지. 자, 짧다. 이거는 뭐로 소리가 나죠? 바로 짧다라고 해서 리 앞에 리을이 소리가 나죠. 자, 그 영화는 아주 재미있다. 여기상 시옷은 뭐로 소리 난다고? 자, 디귿으로 소리가 난다고. 자, 나는 6남매 중 5째이다. 자, 시옷은 뭐로 소리 난다고? 바로 디귿으로 소리가 난다고. 자, 동생은 책을 어떤다고? 읽다가가 되겠죠? 자, 읽다. 이거 기억하셨죠? 자, 읽다라는 것은 영어지제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났을 경우에는 뭐 어떤 게 소리 난다고? 뒤에 게 기역이 아니고 앞에 게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럼 읽고는 어떻게 쓸 수가 있지? 바로 읽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12페이지 문제까지 다 같이 풀어봤네요. 자, 그러면 여기 앞부분에 문제 답을 볼까요?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자, 짧다라고 쓴 거 이죠. 이건 짧다일까? 짧다일까? 짧다? 짧다? 선생님도 막 발음 헷갈리는데 뭘까요? 자, 어쨌든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리을로 시작되는 고무팔이 아니게 된다면 얘는 어디로 소리 난다고? 앞에 게 소리가 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짧다가 맞는 발음이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110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열심히 한 겁니다. 그렇죠? 아,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음절의 끝소리 그거 얘기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거 뭡니까? 자, 이렇게 겹받침, 이렇게 겹받침이 떨어져서, 이렇게 겹받침이 이제 겹받침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로 이렇게 소리 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유식하게 이거 하나만 알아듣고 끝내드릴게요. 바로 자음군, 여기 안 써요. 자음군 단수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자음은 아시죠? 자음이 군이라는 것은 물이란 뜻이에요. 물이. 자, 그 왜요? 왜냐면 보시면 우리가 두 개가 겹쳐 있죠. 자음이 두 개가 물이 져 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 하나로 소리 떨어지고 나머지 하나로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가 이 두 개가 있었는데 물이었는데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로 소리 나는 거죠. 두 개였다가 하나로 되는 거니까 단순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음근 단순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가 있다가 떨어지니까 탈락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요 받침이 요렇게 요거 쌍기역이었는데 기역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체, 대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런 거도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우게 되니까 이런 게 있구나. 영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